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천재음악가 또는 신동음악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.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. 이분이 살다 간 인생 35년은 비록 짧긴 하지만 그가 남긴 그 음악적인 그 자료는 방대하죠. 다양한 곡들을 많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 어려서 3살 때 신동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클라비오 연주를 터득할 정도였으면은 클라비오 연주라는 것은 건반악기의 일종이죠. 피아노를 비롯해서 건반악기 쪽에 그걸 벌써 다 통달을 한 거죠. 그리고 5살 때 작곡을 했으니까. 그리고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당시에 그 짤츠부르크 대주교 궁정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면서 그 작곡가이기도 했고 또 부악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. 아버지가 그 남긴 곡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하나 있죠. 장난감 교향곡.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장난감 병정들이 그 이렇게 나팔도 불고 딸랑이도 흔들고 뭐 장구북도 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음악입니다.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도 좋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을 겁니다. 어, 그러면 그 모차르트가 어떻게 그 천재소리를 듣게 됐는지, 어떻게 그 많은 곡들을 다작을 했는지,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모차르트는 출생이 1756년 1월 27일, 그리고 작고한 때는 1791년 12월 5일. 이 사주 명식을 제가 그 만세력에 넣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다른 데서 좀 자료를 찾아볼까 했는데, 대운수에서 그 8로 나가게 돼 있더군요. 이분은 7자로 나가야 맞습니다. 7세, 17세, 27세. 예. 그리고, 이분 사주 구조가, 일간이 을목이 있지만은, 연간에 또 을목이 또 있죠. 그리고, 이분에게는 그 비겁이 이 일간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. 그러나 그렇게 그 재성, 관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좀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죠. 재성, 관성은 여기에서는 그 축토석을 잘 살펴보시면은 축토석에 계신기라 해가지고 3가지 오행이 숨어 있어요. 이것이 이제 천간에 계수, 임계수가 나타나거나 또는 무기토가 나타나거나 또 경신금이 올 때는 이제 그 인성, 재성, 관성 그 발복을 하는 거죠. 여기에서는. 근데 이분이 그 물론 잠시 후에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재성, 식상, 재성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특히 식상 이분에게는 굉장히 그 시지의 시간에 있는데 일 중독으로 봐야 돼요. 이런 경우 거의 일 중독. 왜냐하면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내게 들어오는 인풋 에너지보다는 내가 써서 나가는 에너지, 아웃풋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쪽이에요. 약간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. 인성비겁과 식재관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, 식재관 쪽이 굉장히 그 출력이 센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구조. 이런 분들은 그 운에서 식상 재성 쪽이 오면은 육친적으로는 이제 뭐 식상과 관련된 쪽, 또 식상과 관련된 쪽은 무슨 뭐 건강 쪽도 되겠죠. 그리고 재성은 뭐 이제 우리가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되고 결과론도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다분히 올 수 있는 구조. 또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말하는 재생살,
이 구조도 이게 엮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일을 하고 재물이 쌓이는 만큼 굉장히 일간에게 힘들어지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일간에서 그 관이 뜰 때, 경금, 신금이 뜰 때는 굉장히 일간이 힘들어지죠. 이런 구조인데 이분이 아마 그래서 거의 일 중독? 우리가 뭐 이런 분들은 밥은 굶을 망정, 뭐 자신이 하고 싶은 거는 뭐 밤을 새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이 어, 유럽은 이제 일조량이 좀 약하죠. 우리 이 아시아 쪽에 비해서는.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저도 유럽 여행을 가봤지만은 굉장히 유럽 쪽은 일조량도 안 좋고 항상 뿌연 느낌. 특히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해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가깝게는 중국을 가도 그렇습니다. 중국을 가도 굉장히 일조량 굉장히 안 좋아요. 맑은 날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것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죠.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일조량이 많아야 많이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를 생성을 하는데 모차르트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인한 질환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찾아보니까 나타나고 있고, 이분이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장조 음악이 많죠. 이분 음악을 보면은. 장조 음악이 많아서 또 굉장히 선율도 굉장히 경쾌하고,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참 긍정적인 생각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아기들 어렸을 적에 많이 들려주면은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들 모차르트 음악 피아노 소나타 같은 거 많이 들려주면은 아마 정서적으로 또 많이 아마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병술대운이었어요. 27세 병술대운에 신해년 찾아보니까 신해년 신묘월이더군요. 그러면 병화와 신금, 식상재성이 같이 들어왔죠.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병신합으로도 볼 수 있어요. 병화와 신금, 또는 이제 경금이 오면 경금.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관성과 이게 묶이는 격이죠, 이게.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용신에서 작용해서 묶이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이 모차르트는 재관 쪽에 굉장히 좀 기신작용을 하는 쪽입니다. 여기에다가 신금이 중복으로 들어와서 신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간에게는 칠살작용도 하죠. 그래서 모차르트는 어떤 건강적으로 가장 좀 안 좋은 것을 이제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죠. 병신합, 식상과 관성이 묶이는 거. 식상이 묶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끊긴다는 뜻도 되고, 또 곡기를 끊다, 우리가 밥숟가락을 놓다 이런 뜻도 되고, 또 일을 중단하다 이런 뜻도 되죠. 관성과 묶이면 이제 식상작용, 관성작용이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. 여기에다가 신금이 이제 운에서 오면은 칠살작용을 또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일간을 바로 치는 거죠. 경신금이 올 때는. 그리고 이분이 인성이 있지만은 인성이 이제 지지에는 풍부해도 드러나지가 않았어요. 차라리 운에서 이분이 좀 계수나 임계수가 와
주거나 천간의 그 원사주에 임계수가 임수나 계수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관인상생으로 흘러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. 어찌 보면 이분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숙명적인 그런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걸로 봐야 되겠죠. 그냥 우리가 그 사주를 그 분석하다 보면은 큰 대운의 흐름,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길을 가다가 미리 알았다면은 뭐 우리가 우산이라도 쓰든지 비닐봉지라도 뒤집어 써서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늘에 내리는 우리가 그 눈비는 못 막죠. 바람 자체도 못 막죠. 그것이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봐야 되나요?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후세에 그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, 오늘은 그래서 그 모차르트,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,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나마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